9시입니다.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까 우리가 봤듯이 개장 전 방송에 봤듯이 과연 오늘은 어제 코스닥의 상승폭이 컸으면 오늘은 좀 하락폭이 클 날인데 그렇게 될지 오늘은 달라질지, 그다음 외국인들이 어제 코스피에서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어떤 태도를 보일지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에코프로 강세고요. 에코프로도요, 제가 그 반농담 삼아지만 업계분한테 들어보니까 에코프로 이동체 정도 처음에 LG에서 라인, 양극재 라인 8억에 사가지고 그거 100억에 사왔다. 이래가 30억 투자받고 이래서 사기로 고소도 당하고 도망도 다니고 참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런 다 역경을 극복하고 이렇게 오늘 에코프로 그룹으로 우뚝 섰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어떤 새로운 동기부여도 되고요. 큰 회사만 잘 되면 되겠습니까? 네. 에코프로도 그런 과정을 거쳤더라. 자, 오늘은 고루고루 플러스 나노 신소재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요. 자, 그리고 댓글에 어떤 분이 남겨주셨는데, 나노 신소재는 선분산재를 사서 꽂아주는 게 기술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또 더 배워야 되겠다 싶었는데, 혹시 그분 들으신다면요. 제가 제 이메일 주소가 ha68 네이버닷컴인데요. 여기에다가 성함이랑 연락처 주시면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좀 통화도 하고 해서 또 업계에 계시다면 제가 좀 배우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참 공부할 게 많습니다. 파도 파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나노신소재, 다음에 오늘은 155원이 움직이네요. 그래서 지금 애플페이가 서비스가 임박하니까 좀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 같군요. 그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오늘 이녹스 첨단주, 덕산, OLED 관련주들 좀 고개를 들고 있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이제 AI 관련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요즘 좀 떨어졌군요. 소테마들이 움직여. SBS 같은 경우는 요즘 또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SBS에서 좀 배당을 좀 많이 해라. 네, 한철님,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학과 기술력 가진 중소기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의 그 나쁜 행태들이 좀 근본적으로 변했으면, 이 벤처 캐피탈은 사채업자들 아닙니까? 사채보다 훨씬 나쁜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서 차라리 참 일반 기업이 훨씬 나아. 자, 오늘 윈메이드도 지금 플러스 출발이고요. 오늘은 나노신소재 JO는 지금 리포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OLED 관련주들, 그 다음에 2차전지에 좀 음극재 관련주들, 그 다음에 오늘도 수산화 리튬 생산업체들 이쪽에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자, 전부 시장 한번 업종별로 볼까요? 네, 출발은요. 오늘은 바이오니아 탈모 화장품. 오늘 또 우리 애청자님이 또 재미있는 거를 하나 올리셨던데요. 알려주셨던데요. 네. 근데 너무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 한번 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탈모 치료 서울시가 지원하나.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볼 땐 예산을 좀 줄이고 세금을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세금을 막 때려 걷어놓으니까 돈 쓸 데가 없나 봐요. 그래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한다. 전 세계에 지금 탈모 관련 시장이 한 400조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탈모 관련한 약은 없죠. 여러분, 탈모에 고민 많으신 분들 병원 가면 프로페시아라고 처방을 하죠. 근데 이 프로페시아는 사실 탈모로 만든 약이 아닌데
개발하다가 실패했는데 부작용으로 털이 자라는 걸 발견해가지고 지금 탈모 치료제로 처방을 하고 있는데 이 간독성도 심하고요. 무엇보다도 좀 이 발기력을 저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래가지고 또 우리가 탈모 잡으려다가 또 남자분들이 발기력이 저하된다. 이러면 또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탈모와 관련돼서 지금 뭐 약은 없어요. 약은 없는데 그래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걸로 근데 뭐 할 게 어디에 쓸지요? 그 우리 청년들이 탈모가 많나요? 근데 탈모는 유전성 양성이니까 자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0년 탈모 질환 인구는 23년 생각보다 적네요. 사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빠지고 또 제일 게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객장에서 여성분들이 여러분 탈모 못 보셨지만 저는 봤습니다. 주식 투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요. 여성분도 탈모가 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가 큰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단말기를 여러분들이 막 특히 단타하신다고 단말기 쳐다보고 있으면요. 건강은 엄청 상합니다. 탈모도 나을 뿐만 아니라 일단 위가 따갑죠.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위하고 잇몸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단타하신다고 그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 오늘 소부장은 고만고만하네요. 네, 그죠. 초막분이 탈모 치료제는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LX 세미콘도 어쨌거나 공매도 세력들이 많이 붙어 있었던 종목인데요. 이번에 좀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요. 오늘도 어쨌거나 솔루스 첨단소도 사실 주력은 지금은 OLED 소재거든요. 그래서 OLED 소재 관련주들이 강세고 한 달이 건너서는 PI 첨단 소재, LX세미콘, 이녹스 첨단 소재라고 말씀드렸죠. 한 달이 건너서들 움직이고 네, 오늘 일부 증권사는 선익시스템, APS 홀딩스도 수혜주다 하는데 요까지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오바다. 어쨌거나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 나고 있고요. 게임주들은 오늘 윈메이드 맥스가 강세군요. 윈메이드 맥스가 좀 이해는 안 갑니다만 강하네요. 제가 윈메이드 관련주들이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엔터는 어떤가요? 엔터 오늘 SM도 플러스 났네요. SM에 대해서 긍정적 리포트를 쓰는 애널리스트들이 요즘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좋게 쓰고 빠지면 나쁘게 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글쎄요. SM은 저 정도까지 싸움이 벌어지면 조직이 굉장히 경쟁력이 흐트러진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SM이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바람으로 우리가 K-팝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훼손될까 나쁜 이미지가 생기고 걱정이 많이 되네. 지금 SM CEO들이 하는 짓도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 사람들이 뭐 창업자도 아니고 만약에 하이브에 넘어가면 자기들이 자리 잃을까봐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직원들을 막 부추기고 이런 게 보이는데요. 좀 적당히 합시다. 우리나라 K-팝이 전 세계를 휩쓰는데 말이죠. 자기들의 사특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SBB테크, 램보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인데요. SBB테크 영업이익 10억이더라고요. 이런 걸 가지고 글쎄요. 딱 그 생각이 나네.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주들 갈 때 비덴트니 그런 것들을 움직였던 그런 느낌이 드네요. 참 비덴트인가요? 덱스트 이런 종목들이 막 생각이 나네요. 메타버스 관련주도 해가지고 기관들이 디립다 올렸다가 작살내버리는. 글쎄요. 저는 공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영업이익 10억 나는 제조업을 아주 매력있다. 이렇게 저는 말은 못하겠어요. 잘 되길 기원합니다만. 그 다음이 오늘은 아직은 애플페이 관련주도 크게 하는 애플페이는요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 애플페이니까 만약에 온라인으로 진출한다 이러면 카카오페이가 타격을 많이 받을 거고요. 오프라인은 삼성페이가 가장 점유율이 높고 그 다음 네이버페이입니다.
오프라인만 본다면 카카오페이가 타격이 별로 적을 건데 애플페이가 온라인에 간다, 진출한다 이러면 이제 카카오페이가 타격을 많이 입을 거라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카카오페이 할 때는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용하고요. 조선주 조금 플러스 나고 철강주 오늘도 강세네요. 지금 어제도 그렇고 철강주들이 지금 업황이 괜찮다 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2차 전지는 오늘도 에코프로는 자회사들 수산을 지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있고 폐배터리 재활용도 있죠. 에코프로 CNT죠. 자 여기서 그러면 핫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한번 보게 장중 핫 종목으로요. 자 에코프로가 지금 장중 핫 종목입니다. 9시 11분인데요. 에코프로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끝이 없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핫 종목 에코프로가 오르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에코프로가 왜 이렇습니까 하면 에코프로가 지금 오르는 거는 에코프로의 대표적인 이 실적은요. 이건 10억짜리니까 매출이 굉장히 크죠. 이건 다 에코프로 BM에서 옵니다. 에코프로 BM의 연결재무제표로 오는 거라니까. 근데 이 주가가 에코프로 BM만 있다면 주가가 형성될 수가 없는데 자회사 보면 에코프로 BM이 지금 매출을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비상장사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양극재 전구체, 이노베이션이 수산의 리튬 생산이고요. CNG가 폐배터리 재활용. 요것들이 돋보여서 주가가 저렇게 폐배터리 재활용도 걸리고 수산의 리튬도 걸리고 양극재 전구체도 걸리니까 여러 가지 그냥 여러 군데 다 걸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 이 주가를 강하게 만들고 이게 더 돋보인다. 만약에 이 부분을 없고 에코프로 BM만 있었으면 이 주가는 뭐 택도 없는 얘기죠. 지금 부각되는 게 폐배터리 재활용은 당연히 왜냐 폐배터리 재활용하려면 네 원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나오죠. 에코프로 BM에서 만들다가 생긴 불량품들이 재활용하면 되니까 에코프로 CNG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양극재 전구체는 제가 뭐라 그랬죠? 네, 금속의 작은 알갱이다 말씀을 드렸죠. 이 알갱이가 막 엄청 수십 개가 모이고 여기에다가 수산화 리튬 하면 양극활 물질이 된다. 큰 양극활 물질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전구체도 장구체 만드는 이거는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건 뭐 국산화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전구체 공장을 확대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있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말씀드렸지만 업계에 알려진 얘기로는 배터리급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은 아직 못 만들고 있다. 그 이유는 불순물을 제거를 못해서 그렇죠. 중국처럼 황을 때려 부으면 황을 막 무자비하게 때려 부으면 불순물이 없어지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못하니까 어쨌거나 이런 일들이 하면서 에코프로가 돋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비상장 부분이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데다가 에코프로 BM이 잘 되니까 네, 이거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군요.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에는 이건 다 에코프로 BM 때문에 연결 재무죠. 그럼 당연히 네, 앞으로도 좋아지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앞으로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나 이노베이션이나 CNG나 이거 막 상장을 늘려가면 오히려 매력도가 떨어질 건데 지금은 비상장사가 너무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에코프로가 오르는군요. 이상 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강하고요. 이 나노신 소재 자, 장중 핫 종목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나노신 소재가
지금 장중 핫 종목 2탄입니다. 나노 신소재가 지금 강세를 또 보이고 있는데요. 나노 신소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인데요. 지금 올려놓은 거는요. 쇼커버링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1600. 자, 나노 신소재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저는 분산 기술이 특화됐다. 그래서 이 회사가 분산재를 만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선분산재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뿌려주는 게 기술이다.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도 있어요. 근데 분산재가 주력이다. 요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요거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제가 보고 저도 같이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실 눈으로 나노신 소재를 가본 적은 없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분산이라는 게 엉기지 않고 고루고루 펼쳐지는 그런 거다. 보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가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되는 게 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싱글월 카본 나노튜브가 탄소 나노튜브 말 그대로 가운데가 동그랗게 비어있는 이게 가늘한 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대하면 이렇게 되겠죠. 가운데가 굽 비어있는. 그래서 겉은 탄소죠. 카본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기에 CNT, 싱글월 CNT를 만드는 데가 러시아 회사가 세계 유일하다 알고 있어요. 국내도 지금 한 군데 한다고 하고 있는데 요게 가늘한 실입니다. 이게 엉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엉기도록 분산제를 한다 하는 게 지금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에 나오는 얘기인데 말씀드렸듯이 또 어떤 댓글에 제가 볼 때는 업계에 계신 분인 것 같아서 조금 옮기는데요. 선분산이 뿌려요. 어쨌거나 이 싱글월이 이게 굉장히 막이 하나뿐이니까. 근데 멀티월이란 거는 여기 막 옆에 막이 하나가 아니고 막 수십 개, 수백 개죠. 동아줄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건 가느다란 낚싯줄 같은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만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멀티월 만드는 회사는 좀 여럿이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여기에다가 분산제를 넣어서 엉기지 않도록 하는 게 그래서 음극제용이 세계 유일하다 하는 게 애널리스트 리포트마다 다 나오는 건데 댓글에 다신 분은 유일하지 않다. 딴 데다 만든다 이런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제 의견이 아니고 이것도 다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세계 유일하다 하는 얘기가 많기는 많아요. 그래서 지금 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결국 CNT를 이렇게 할 때 음극재에 보면 대주전자 재료가 실리콘 복합 산화물을 하잖아요. 요 역할을 하는 게 대주전자 재료는 LG랑 하죠. 삼성은 중국 BTR이 합니다. BTR을 사하고요. SKO는요. SK 머티리얼스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첨가제는 좀 만드는 데가 좀 여러 군데 있고 여기에다가 분산제는 나노신소재가 유일하다 하는 게 이제 애널리스트들 리포트에 일관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뢰감이 높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만 본다면 나노신소재가 대주전자재로보다 매력도가 더 높은 거 아니야? 이제 둘 다 시가총액이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요즘 부각되는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걸 공부를 해가지고 야 그럼 나노신소재가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니야? 실리콘은 여러 군데서 만드는데 근데 나노신소재가 하는 거는 이거구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장사 중에 JO라고 있어요. JO 최근에 상장된 회사는 요거 CNT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매출이 그 부분 매출 한 70억 1년에 한 100억 정도 되겠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CNT 만드는 카본 나노튜브 만드는 회사도 이제 상장되고 있는데 요게 나노신소재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지금 음극재가 중요하다 하는 거는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양극재는 두 가지 얘기입니다.
NCM이 이제 니켈이 용량이 커지면서 야 음극재가 별로 그렇게 음극재에 실리콘 넣는 게 지금 5%인데 기껏해봐야 10%까지 밖에 더 넣겠어? 그리고 이게 어느 세월에 되겠어 기술적으로? 근데 양극재 니켈만 늘려도 충분히 네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어. 이 말은 멀리 갈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업계에 또 전문가도 있고 또 어디서는 야 지금 언밸런스야 양극재를 발달했는데 음극재는 여전히 흑연에 머무르고 있어. 그래서 음극재가 성장을 해야 실리콘 부분이 성장해야 서로 결국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않니? 그래서 더 대음극재가 발달해야 돼 이런 주장도 있고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은 지금 아직 기술이 개발되는 단계라서 네,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결국은 이 부분이 근데 대세는 지금 음극재 쪽이 언밸런스니까 음극 쪽에 실리콘을 더 넣어서 이렇게 하면 더 멀리 가고 충전 시간도 빨리 되고 그런 걸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면서 음극재 관련 주로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뭐 이런 주식들이 주목을 해야 된다. 올해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어려운 나노신소재, 장중 핫 종목 이제 이해되셨으리라 봅니다. 나노신소재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노신소재 고개를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JO라고요. 요 종목도 CNT를 만들고 있으니까 요것도 신규 상장주로서 상장됐는데 조금 뭐 나노신소재가 움직인다면 JO도 네, 좀 구물이 튈 수 있어요. 신규 상장주로 관심을 좀 제가 리포트 뭐 오늘 내일 중에서 빨리 만들어서 제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 카페 지금 하 대표가 정리하려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까? 업종 구분 없이. 달모도 공부하고요. 제가 달모도 공부하고, OLED 공부하고, JNTC 요거는 이제 그 3D 글라스입니다. 유리하고, 게임도 보고, 네, 바이오도 보고,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우리 하 대표가 불태주야. 네, 좋은 카페가 생긴지도 모르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정석을 발설하죠. 같이 공부해줘야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살펴보다가, 네. 다음에, 인휘님, 덕산 네오록스 매수가 47,500원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인휘님, 네, 덕산 네오록스. 네. 그러면 장중 핫 종목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덕산 네오록스 질문 주시니까 장중 핫 종목으로서요. 덕산 네오록스 최근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는 거 제가 IT OLED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13450, 213-420 여러분 들어오셨어요. 항상 213-420 이렇게 치셔가지고요. 덕산 네오록스 이런 거를 보겠습니다. 덕산 네오록스는 뭐 하는 회사냐? 세계 2위입니다. OLED 소재 매출 순위로 세계 2위입니다. 이제는 네, 군소업체가 아니죠. 참 많이 컸죠. 300억, 400억 하던데 그제 같은데 몇 년째 네, 세계 2위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OLED 패널을 IT 기기에 적용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했죠. 그래서 OLED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본다면 영업이익률도 높죠. 그만큼 네, 진입장벽이 있다. 그래서 주력 제품들 보면 설명만 간단히 해드릴게요. 네, OLED라는 거는요, 양극에 호를 주입하고요, 음극에는 일렉트론을 주입합니다. 그래서 에미팅 레이어가 있고요. 여기서 쭉 양쪽이 모여가지고 이 RGB에서 이 빛 에너지로 바꿔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발산된다.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홀 트랜스포트, 홀에서 에미팅 레이어까지 가는 통로라고 할까요? 이게 HTL이고요. 프라임 소재, 프라임이란 거는 일렉트론 이용했죠. 일렉트론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넘어오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박는 거죠. 그래서 전자 차단청이라고도 합니다. 네, 전자가 여기까지만 해서 여기서 돌아가. 그 다음에 호스트는 RGB를 구성하는데요. 여기다가 호스트에다가 도판트를 섞어가지고 그래서 호스트가 모은 에너지를 빛으로 변환하는 여기서 그래서 빛을 발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스트는 그 RGB를 구성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참 어렵죠. 그런데 하 대표가 설명하지만 이런 소재를 만드는군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 회사는 항상 특산그룹은 굉장히 국산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이런 소재들은요. 정말 5년, 10년을 보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바이오랑 똑같아요. 이 소재를 개발하는데 오래 걸리죠. 개발하려면 삼성 디스플레이 테스트하는데 또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직 젊은 요즘 주식시장에 젊게 2030 뛰어든 젊은 친구들은 뭐 제조업을 굉장히 금방금방 뭐가 나오고 판매가 되는 줄 아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소재는 10년, 5년, 10년을 봐야 보니까 덕산그룹이 대단하죠. 블랙 PDL을 개발해서 이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 지금까지는 일본 거를 거의 국산해 왔는데 세계 최초로 해서 이제 블랙 PDL 매출이 작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이거 상당히 앞으로 커질 부분이에요. 일본 도레이가 독점하고 있던 PDL보다 더 나은 PDL 플러스 편광칸까지 이러면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뭔가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매년 그 애플에 보낼 때 매년 그 구성이 다릅니다. OLED 소재 구성이 다른데요. M12도 지금 적용하는 거는 덕산 네오룩스 역시 레드 프라임, 그린 프라임 덕산 네오룩스가 하고 HTL도 덕산 네오룩스가 합니다. HTL은 원래 두산 첨단 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하고 서로 뭐 반띵싱 하는데요. 조금 더 그런 회사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죠. 시대가 제가 작년에 이제 노트북은요. 아직도 전 세계 노트북의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OLED가. OLED를 하면 작고 일단 전기를 적게 먹고 가볍다 그랬죠. 그런데 LCD 대비 비싸니까 OLED 쓰고 싶죠. 근데 비싸니까 LCD 대비 비싸니까 근데 그래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근데 이게 면적이 크니까 휴대폰보다 훨씬 크잖아요. 이 정도면 아마 지금 휴대폰의 한 3분의 1 시장 정도가 새롭게 탄생한다. 그런데 노트북에 그치지 않고 TV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 100만 대만 생산해도 지금 지금의 스마트폰 시장이 또 하나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OLED만 본다면요. 지금 스마트폰 시장은 정체 내지 지금 위축되고 있지만 노트북이 새로운 스마트폰 시장의 3분의 1짜리를 하나 창출하고 있고 TV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몸만 약간 풀어도 스마트폰 시장이 또 하나 생기네. 그러니까 OLED는 IT 업황이 지금 좋지가 않아도 스마트폰 지금 OLED는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도 이제 OLED를 장착을 한다 그러네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가 보이시죠? 제가 그동안에도 작년에 덕산 네오로스파이트 늘 설명해 드리지만 우상향입니다. 그 속에서 이렇게 좀 될 때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침소봉대에서는 안 된다 그랬죠. 이걸 아니면 오히려 이런 저점되면 아이고 웬일이야 고마워요 하고 사야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결론은 이니님 걱정하셨듯이 덕산 네오룩스는 그냥 보유하실만 합니다. 보유하시면 매입가는 회복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상 가장용 핫종목이었습니다. 자,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수급은 어떤가요? 9시 29분이네요. 역시 오늘은요, 어제랑 반대네요. 참. 수급을 보면 코스피부터 볼게요. 역시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관망. 지금 환율로는 외국인이 왕성하게 순매수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합니다. 코스피는 지금 그래서 0.1% 상승 중이네요.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코스닥은 역시 장전에 우리가 예상했듯이 오늘은 순매도하는 하루 단위로 널뛰기를 합니다. 하루 단위로 오늘 팔고요. 지금 기관들도 파는, 기관들은 소폭 순매도 분위기인데 외국인들이 파네요. 어제 2천억 이상 샀는데 오늘 아침 700억대 파는데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0.15% 하락인데요. 하락 종목 수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하락 종목 수는요. 700개네요. 지금 아직은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가 비슷합니다. 아직은요. 지수가 마이너스 0.15%인데요. 오늘은 다시 하락 종목이 어제처럼 또 1000개, 어제 상승 종목이 1000개였는데 오늘 하락 종목이 1000개 될지 결국 외국인들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짐은 어제의 반대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요. 편집을 위해서 오늘 그러면 지금 1부 방송은 종료를 하고 바로 2부 방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